말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당신의 인생이 크게 바뀐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직업이 바뀌었을 때였나요? 사람이 떠났을 때였나요? 아니면 큰 결정을 내렸을 때였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인생이 바뀌는 가장 빠른 지점을 전혀 다른 곳에서 보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쓰는 말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이고, 말은 관계의 설계도이며, 말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안 좋아서 사람이 꼬인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안 좋아서 인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서를 거꾸로 보셨습니다. 말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인연이며 마지막에 운이 움직인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인연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늘 비슷한 문제의 인연만 반복됩니다.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며 운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말이 업이 되는지, 왜 같은 말이 같은 인연을 부르는지, 그리고 말을 바꾸는 순간 인연과 운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부. 당신이 무심코 쓰는 말이 이미 인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일 뿐인데 뭐 어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이미 행동 이전에 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대부분 의식적으로 고른 말이 아니라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지. 나한테는 늘 이런 일만 생겨. 사람은 다 믿을 게 못 돼. 괜히 기대했다가 또 상처받겠지. 이 말들은 누군가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을 그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업의 표현으로 보셨습니다. 말은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만날 사람의 성격과 앞으로 들어올 관계의 구조를 미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결국 다 나를 실망시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그 말을 증명해 줄 인연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작은 실수, 작은 말 하나에 마음은 즉시 반응합니다. 역시 그렇지, 봐라, 또 이렇다라는 말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이미 그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두고 사람이 인연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이 인연을 불러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상대를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는 틀입니다. 자주 쓰는 말에는 반드시 자주 만나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늘 비슷한 인연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도 전혀 다른 인연을 만납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말의 방향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말이 업이 되고 그 업이 인연을 고정시키는가? 그 답을 다음 장에서 언어업장이라는 관점으로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2부. 말은 왜 업이 되는가?
언어업장의 구조. 사람들은 흔히 행동만이 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인생의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행동 이전에 이미 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가기 직전의 마음 상태이자 마음이 가장 쉽게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언어업장이라고 보셨습니다. 언어업장이란 한두 번 한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어 마음의 구조가 되어버린 말의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늘 손해만 봐라는 말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은 실제로 손해보는 상황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불리해 보여도 그 장면이 크게 다가오고 마음은 즉시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관계에서는 경계와 의심이 먼저 나옵니다. 상대는 그 미묘한 긴장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결과, 봐라, 역시 나는 손해만 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업장이 인연을 통해 현실로 증명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 누군가의 악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업이 되는 구조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부처님은 말이 업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고정시키고 고정된 마음은 같은 방향의 인연만을 인식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주 쓰는 말과 일치하는 장면에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쌓이면 그 말은 내 인생의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그렇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또 상처받겠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상처받을 준비를 한 채 인연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작은 마찰도 곧바로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업장은 운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운이 나빠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같은 운의 흐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인연을 바꾸기 위해 사람만 바꾸려 합니다. 환경을 옮기고 관계를 끊고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말이 그대로라면 언어업장은 그대로 남고 결국 같은 구조의 인연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쓰는지가 아니라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연의 구조를 만들어내는가? 다음 장에서는 말이 어떻게 사람 사이의 위치와 역할을 결정하고 인연의 형태를 고정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부. 말이 관계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인연 구조의 비밀. 사람들은
관계에서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리드하고 누가 맞추고 누가 늘 이해하는 쪽이 되는지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역할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말로 먼저 정해진 결과라고 보셨습니다. 관계의 구조는 행동보다 먼저 말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반복해서 쓰는 말은 상대에게 신호가 되고 그 신호는 관계 속 자리 배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참는 편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맞출게요. 원래 제가 이런 역할이죠.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관계의 아래쪽 자리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입니다. 분위기를 살리는 말 같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그 자리를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균형이 아닌 구조로 굳어집니다. 한쪽은 늘 이해해야 하고 한쪽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현상을 인연의 업장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그 말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고정시키는 선언이 됩니다. 저는 기대 안 해요 라는 말은 상대에게 굳이 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말은 관계의 규칙이 되고 규칙은 곧 인연의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굳어지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점점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양보했지만 나중에는 감정과 기준까지 양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이 고통으로 변하는 순간은 누군가 나빠서가 아니라 역할이 한쪽으로 고정되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상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은 어느 관계에서든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늘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인연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처님은 이 반복을 인연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말을 써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당신을 보호해주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말이 인연을 고정시켰다면 과연 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인연의 흐름은 실제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말을 바꾸기 시작할 때 관계에서 어떤 저항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저항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4부.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인연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어색함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인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써오던 말을 바꾼다는 것은 관계의 중심축을 건드리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업이 흔들리는 지점이라고 보셨습니다. 어느 업장이 작동하던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아요 라고 말했을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그건 조금 불편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한 문장은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관계 안에서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상대는 이 변화를 즉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대의 반응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당황입니다. 왜 갑자기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라는 말로 변화를 되돌리려 합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입니다. 관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느낌에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저항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차갑다거나 변했다거나 이기적이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다시 예전 말로 돌아갑니다. 관계를 잃을까봐 두렵고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순간을 아주 분명하게 짚으셨습니다. 인연이 흔들린다는 것은 말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말을 바꿨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말은 아직 구조를 건드리지 못한 말입니다. 인연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동안 말이 당신을 어떤 자리에 고정시켜 왔는지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은 실패도 아니고 관계가 나빠졌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재정렬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을 잘못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격적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자신을 지우는 말을 써왔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를 붙잡기 위해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장황하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바꿨다면 그 말이 그 자리에 서 있도록 잠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연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관계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어떤 말로 바꿔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운을 바꾸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인연의 흐름을 실제로 바꾸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5부 운을 바꾸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떠올립니다. 좋은 말만 하자, 밝은 말만 쓰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운을 바꾸는 말은 긍정적인 말과 다르다고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밝기보다 말의 정직함입니다. 운을 바꾸는 말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상대를 조종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지우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자기 상태를 숨기지 않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대신 지금은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상관없어요. 대신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직함. 이 말들은 분위기를 깨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왜곡시키지 않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숨기는 말은 업을 쌓지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말은 업을 정리한다고 보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책임을 자기 자리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라는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관계를 기울게 만드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건 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말입니다. 이 말 하나로 인연의 구조는 크게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떠안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가 책임지는 자리로 관계가 재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미래를 단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어차피 또 이럴 거야. 나는 늘 이런 운이야 라는 말은 운을 예언하는 말이 아니라 운을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로 지은 업은 말로 풀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운을 바꾸는 말은 항상 여지를 남깁니다. 지금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라는 말은 현재를 인정하되 미래를 묵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관계를 시험하지 않는 말입니다. 상대를 떠보기 위한 말,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말, 불안을 숨기기 위한 농담은 모두 인연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운을 바꾸는 말은 상대의 반응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위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이 말들이 반복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인연의 결이 서서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뀌면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인연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운을 기다리지 말고 말을 먼저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운은 말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말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과 그 실수를 넘어야 말이 진짜 업을 바꾸는 도구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부 말을 바꾸려다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바로 바꾸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말을 고르고 조심해서 표현하고 예전과는 다른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 말로 돌아옵니다. 상황이 급해지면, 관계가 불안해지면, 마음이 흔들리면 익숙한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된다. 말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겠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실패를 의지 부족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바꾸는 순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 말을 기술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는 좋은 말, 관계를 유지하는 말, 갈등을 피하는 말을 머리로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언어 업장은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감정의 반복으로 굳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만 억지로 바꾸면 마음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못한 말은 금방 무너집니다. 조금만 압박이 오면 본래의 말, 본래의 반응으로 되돌아갑니다. 두 번째 실패 이유는 말을 바꾸면
상대가 바로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상대도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는 다시 관계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말을 바꾸는 목적을 상대를 바꾸기 위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인연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는 순간 말은 다시 관계 유지용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언어 업장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패 이유는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진짜 바뀌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색함이 옵니다. 관계가 잠시 불안정해지고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 불편함을 잘못된 신호로 해석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말을 되돌립니다. 괜히 말했나? 그냥 예전처럼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불편함이야말로 언어 업장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셨습니다. 업은 편안할 때 풀리지 않습니다. 익숙함이 깨질 때 풀립니다. 네 번째 실패 이유는 한 번에 완전히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써온 말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업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항상 완벽하게 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자동으로 나오던 말을 한 번이라도 늦추는 것, 한 번이라도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언어 업장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변화가 진행 중일 때가 많습니다. 단지 그 변화를 기대와 비교해서 무시해버렸을 뿐입니다. 말을 바꾸는 일은 인생을 단번에 뒤집는 결단이 아니라 같은 말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태도의 반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 즉 말이 실제로 인연과 운을 바꾸기 시작할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7부 말이 바뀌기 시작할 때 인연과 운에 나타나는 신호.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인생이 곧바로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지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운이 눈에 띄게 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바뀌기 시작할 때 인연과 운은 먼저 조용한 신호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피로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쳤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괜히 혼자 반성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이 피로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모든 관계가 편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전체가 흔들리는 일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 현상을 언어 업장의 압력이 약해졌다는 신호라고 보셨습니다. 말로 스스로를 누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덜 소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불필요한 인연이 설명 없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큰 싸움이 있지도 않았고 누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연락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굳이 이어가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변해서 사람들이 떠난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현상을 운이 나빠진 신호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바뀌면 그 말 위에 설 수 없는 인연은 자연히 물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내부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반응이 기준이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면 괜찮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기준이 바뀝니다. 이 말이 나에게 정직한가? 이 말이 나를 지우지 않는가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인연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면 관계의 힘의 방향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했고 나쁜 일이 생기면 역시 내 인생은 이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징조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운은 단정된 마음에서는 흐르지 않고 열려있는 마음에서만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으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말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니 혼자 있을 때도 머릿속 소음이 줄어듭니다. 이 고요는 아직 완성된 평온은 아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 고요를 운이 바뀌기 직전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신호는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미 하나쯤은 자기 삶에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말인 연운이 어떤 순서로 완성되는지를 엔딩에서 깊게 정리하겠습니다. 8부. 말 하나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 말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창한 표현을 하거나 항상 옳은 말을 골라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을 크게 흔들리는 사건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한 지점,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두지 않게 되는 순간을 보셨습니다. 말은 가장 쉽게 자신을 배신하는 도구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상처받았는데 이해한다고 말하고, 불안한데 웃으며 넘기는 말들은 모두 관계를 지키는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밀어내는 말입니다. 말 하나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지우는 말을 더 이상 자동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상황을 망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부처님은 이 태도를 운을 부르는 말의 완성형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운은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말이 어긋나지 않는 사람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말과 마음이 어긋나지 않으면 인연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무시해야만 유지되던 관계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요즘은 사람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을까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 상태를 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연이 빠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운은 사람이 많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인연이 정리된 뒤 들어올 자리를 찾습니다. 말 하나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운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을 억지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오늘 하루 자기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 말을 한 번 더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의 구조가 달라지고 관계의 구조가 달라지면 운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이 흐름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뀌면 다시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첫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말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알아차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생은 큰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말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았는지에 따라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말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이 순서는 부처님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법칙입니다. 끝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답을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조용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방향을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 한마디가 흔들릴 때, 인연의 흐름이 헷갈릴 때, 마음의 기준이 필요할 때 은빛 레코드는 조용히 곁에 머무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